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새 아침에 세수하며 먹은 첫마음 첫 출근 날 신발끈 매면서 먹은 구수한 저음을 자랑하고 있는 이지상, 본명 이기형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그 유명했던 조선일보의 기고문 죽음의 구판을 때려치워라고 하는 걷어버려란가 하는 김지하의 글을 보고서 분노한 어떤 사람이 이런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라 그러면서 난 지상할래.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이름 나한테 팔아라 그러고 돈 한 푼 안 주면서 팔아라 그런 다음에 자기 예명으로 썼습니다. 이지상. 백마고지님, 일반 상식. 야, 이 참 이런 썰렁한 거 좋아합니다. 닭이란 동물은 더위에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양계장 폐사율이 여름에 가장 높고요. 닭이 더위 먹으면 그 모습이 고개를 껐덕껐덕 두 눈을 꿈뻑꿈뻑. 그래서 우리가 축 늘어지고 몽롱한 사람한테 너 닭병 걸렸니? 하는 겁니다. 참 그리고 닭 울음소리로 암수 구분이 가능하다고요. 수탉은 꼬끼요. 암탉은 꼬꼬댁 꼬꼬댁. 예. 촛불 하나님, 우라통이 침입니다. 여기 대구는 매일 40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자동차 온도계 40.5도 기록 중이네요.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지도 못하고 정부는 블랙아웃 공포만 조성하고 무슨 이딴 나라가 다 있냐고요. 있는 것들은 세금 적게 내고 혜택은 있는 대로 챙기면서 없는 서민들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박씨 할매와 그 무리들은 국민들이 옛날처럼 멍청한 줄 아나 봐요. 덥기도 덥고 박씨 할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냥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허영일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언제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있는데 뭐 아직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열심히 또 정신 차리겠습니다. 야, 아주 정치인스러운 멘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 하면 민주당 전국적으로 하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엄연히 도당이 있고 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시당이 그러면은 민주당 당조직 가운데서 가장 크겠죠? 일단 예, 제일 뭐 크고요. 경기도당하고 서울시당이 제일 크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저희 특성상 뭐 전남도당 이런 데가 좀 그렇군요. 큽니다. 예. 서울시당의 각 도당과 시당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시죠?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출마하죠. 예. 그렇군요. 시당 이것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출마해갖고 경쟁을 하는 겁니까? 투표를 합니다. 예. 민주당도 당이 맞군요. 그러니까. 예, 괜찮은 당입니다. 지금 시당 위원장이 어떤 분이시죠? 예, 오영식 강북갑인가 헷갈리네요. 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86 정치인이고 그렇죠. 예. 전대협 2기 의장 하셨던. 예, 전대협 2기 의장입니다. 예. 언제쯤이면은 오영식 국회의원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저께부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허영일 대변인 모셨습니다. 지금 물론 야당이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맏형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세력이 큰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당이니까. 예. 네. 요즘 일과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대변인이라요. 네. 아침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어쨌든 뭐 뉴스 스크린 해서 오늘 새누리당 애들이 또 무슨 헛소리를 했나 이런 거 예. 잘 찾고 있고요. 네. 그래서 헛소리에 대해서 좀 바꿔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찾는 게 제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보통 서울시당의 그 명의로 나가는 글들이나 성명 같은 경우는 그럼 허영일 대변인의 손을 거쳐서 나가는 건가요?
뭐 제가 기초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명의에 따라서 뭐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나가는 건 이제 감수를 해서 예. 나가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요즘에 그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새누리당과의 그런 그 싸움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장애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촛불 집회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다 또 며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그 휴가철에 그 셀러리맨들의 습격 사건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조세 개편안을 뭐 황당한 중산층 주기 이런 것들 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것들 준비하고 싸우는 것들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민주당이 새누리당 공격하는데 청와대랑 예. 그 옳지 않은 표현 아닌가? 예, 저도 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내부에서도 논의가 돼서 예.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예. 사실은 그렇죠. 예, 세금 폭탄이란 말로써 한나라당이 아니 재미를 보고 예. 사실은 부자들에게 좀 돈을 걷겠다는데 예? 그걸 가지고 폭탄으로 하면서 여론을 왜곡시킨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금 폭탄은 곧 그 부자 감세 이런 네. 얘기들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 뭐 복지국가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네. 그 표현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그런 복지는 그 허구인데 다만 이제 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제가 아까 방송했을 때는 100만 원 사람이 100원을 내고 또 억을 버는 사람한테 100원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 1억을 내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걷어야 된다. 이런 것이 조세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수학으로 치면 등비급수라고 할 수 있죠. 등비급수? 예. 그런 게 이제 전문 용어입니까? 예,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전혀 뭐. 고3 수 2에 나옵니다. 예. 강수 언니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십니다. 뭐냐면, 우린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게스트가 제 날짜에 오시지 못하면 요일을 옮겨서라도 생방송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석은 목요일입니다만 오늘 특별하게 민주당 서울시당의 허영일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국회의원을 보통 방송의 선정성을 위해서라면은 이 뽀닥을 쉽게 하면 뽀닥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모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전 땜빵인가요? 그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서울시당 대변인한테 예. 전체 대변인은 의원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실무자로서 예. 그 일선에서 뛰고 있는 그런 당직자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에 발린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간 잘립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촛불을 시민들이 들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민주당이 거리에 나섰고 그러면서 이러저런 말도 오가고 그렇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이라던가요. 민주당을 위한 변명이랄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좀 해주실래요? 예. 사실 저희 보면은 이게 촛불 집회를 하면서도 왜 민주당 인제 나왔냐, 그리고 무슨 이렇게 구호가 흐리멍텅하냐, 대선 불복 아니다 이런 말 왜 하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들도 저희 입장에 상당히 많고 이런저런 또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입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제1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좀 더 많은 국민적 호응을 얻는 구호 이런 것들 좀 갖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민적 공감, 분노가 모아지는 것들이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일단 진상을 밝히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정치 전략에 있어서 정치 전술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낮은 고부터 시작해서 높은 고로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이제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 때도 구호가 단순했지 않습니까?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좀 더 급진적이고 과격한 구호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공감대가 넓혀지면서 좀 더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구호들을 제시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 일정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구호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쟁의 파고를 이렇게 좀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양질 전화의 법칙 뭐 이런 네네.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그 당이라는 것 그리고 국정을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당은 우리 편뿐 아니라 상대편도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설득력을 지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거리에서 싸우는 투사들과는 좀 다른 면모가 필요하기도 하겠군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역할 분담.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같이 모아지는.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같은 편에 대한 뭐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로 힘을 모아서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해 나가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요즘 민주당이 왜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부정선거 투쟁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거 허 대변인께서 쓰신 글입니까? 어떤 분께서 지금 퍼갖고 오셨네요. 허 대변인이 지금 쓰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근데 그걸 벌써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제 개인 소회를. 그렇군요. 그 말씀 비슷하게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민주당이 왜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부정선거 투쟁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심지어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까지 아셨는지 일요일 밤 시간에 전화하셔서 울분과 협박까지 하신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군요. 이런 글과 말을 들을 때마다 황망하다. 정치적 전략 전술 없이 즉흥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 볼 때마다 우울해진다. 깃발이 선명하다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평균적 국민들이 동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정치적 구호는 무모하다. 많은 정치적 동지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모험주의다. 감정 분출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 한탄이다. 지금은 울분을 토할 때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러나 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따뜻한 마음과 설득력이 필요할 때이다. 과격한 발언은 승리의 확신보다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다. 부드러움이 제일 강하다. 허 대변인께서는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흔히 말하는 486 세대고요. 네. 86학번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명박과 김연아를 동시에 배출한 유명한 학교를 나왔고요. 윤창중도 나왔습니다. 윤창중 바로 저희 옆에 과 선배님이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도 배출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윤창중 대변인 무슨 과 출신이에요? 저희가 이과대인데요. 제가 수학과고요. 그분은 화학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했다가 또 우리 화학과 사람들이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쉽게 말하면 그 데모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입학한 지 이틀 만에 가방을 집어 던지고 집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고등학교 때 이미 의식화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 신문 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문예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한테 좀 얘기 좀 듣고 그런 정도지. 그래도 내가 대학교를 가서 데모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좀 분위기들이 좀 그렇게 된 거고. 86년이면은 그렇군요. 전두환 독재가 말기로 치닫으면서. 그렇죠. 그 유명한 5.3 사태. 그렇죠. 또 86년이었고. 5.3 사태는 인천에서 민주당 현판식을 한다는 그날에 말하자면 운동권들이 제야 단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면서. 근데 그날 저는 대학 축제 준비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과 출신으로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웬만한 그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은 쉽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과, 문과 이런 거 좀 나누는 것도 좀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줄 착각을 하고 수학과를 왔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또 이 사회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을 뜨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동권 학생 출신인데 운동권 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 좀 시원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학생 시절에는
뭐 이 야당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봤던 건데 네. 또 이제 이 야당에 들어와서 안에서 또 보는 면에서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그래도 또 여전히 제 개인 심정 같으면 네.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당대표로 시켜주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서울시당의 허영일 대변인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들, 날카로운 질문 정말 환영하니까요. 글 올려주십시오. 그럼 반영을 해서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고요. 그 질문을 기다리면서 음악 하나를 듣겠습니다. 허영일 대변인의 신청곡을 제가 받았어요. 예, 뭐죠? 근데 제목이 좀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하기엔 좀 그런데요. 예. 예. 주다스 프리스트의 Breaking the Law를 뭐 그냥 노래로서 들어주십시오. 브레이킹 더 로, 그러니까 법을 깨버려, 무시해버려, 조져버려 이런 거. 날씨도 더우니까 좀 시원한 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듣습니다. Wasting out of work and down. All inside it's so frustrating. 예, 대단하네요. 그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주다스 프리스트의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저 음악을 전문적으로 듣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곡이잖아요. 네, 네, 고등학교 때 뭐 네. 이쪽 노래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들었었습니다. 아, 락을 좋아하세요? 예, 예. 아, 주다스 프리스트는 유다의 그 제자들 뭐 이런 예, 뜻인가요? 예. 사제들 이런 뜻. 사제들 예. 그렇군요. 이게 이름도 도발적이고 게다가 예. 브레이킹 더 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당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혁명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노래는 노래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허영일 대변인께 그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좀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용진 대변인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질문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저도 본 지가 한 3일쯤 돼서 요즘 전략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만큼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농담입니까?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네. 보자.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새누리당과 연정에는 합당하실 생각은요? 라는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되게 센 질문인데요. 뭐 그 얘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다가 네. 크게 혼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뒤로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과해버리면 웃자시려고 했는데 이렇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과를 절대 안 하실 분일 것 같고요. 네. 사과하느니 딴 하야하겠다 거의 뭐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사과하라는 그 구호가 하야하라보다 훨씬 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 역시 공주님이라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공주는 백성한테 사과 같은 거 안 하죠. 예. 근데 누가 계속 그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이 사진들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 홈페이지에서 퍼오신 겁니까? 제가 머리카락이 저렇게 길었고, 파마에다가 염색에다가 브리시까지 넣었었던, 지금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그럼요. 지금 제 옆에 이지상 씨, 그리고 윤미진 씨, 김영남 씨, 박성환 씨, 서기상 씨, 그리고 맨 우측에는 저 녹음실의 주인이자 제 라이벌인 안치환, 이렇게 사진 올려주셨네요. 꼭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해서 왕싸가지님, 대선 때나 지금도 민주당을 지지하면 구속의 벌금에 국민이 당해도 어떻게 대변을 못 해주는지요. 새누리당 놈들은 무슨 짓을 해도 똘똘 뭉쳐 커버해 주는데 심한 말 한번 할게요. 민주당은 멍청한 것인지 세작들이 많은지 씨발 또 열받네. 조경태, 김영환 같은 세장놈들 제발 주둥아리 좀 닦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자꾸 친노하는데 국민이 친노이니까 좀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 하나는 왜 민주당은 자신들의 그 지지자 또는 잔재적인 지지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민주당에선 당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인간들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이 두 가지 같은데요. 예. 그 첫 번째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부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논평 때문에 고소를 2개를 당했는데. 네. 뭐 저도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별로 안 주고 있어서요. 아, 이거 웃어야 되는 거야, 이거?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네. 이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건 이런 것들이 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도 또 중요할 때는 하나로 모아져 나가는 이런 기풍들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촛불 집회에서 우리 노정열 우리 안 웃기는 개그맨께서 이제는 친노, 비노, 반노가 아니라 분노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좀 하나가 돼서 분노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훈 사무국장님이 마스크 쓰고 방송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은 조상훈 우리 사무국장이 저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저 모르시는 분인데요. 저 모르시죠? 예, 근데 예. 그분이 자기는 안 웃으면서 예.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참 웃긴다고 그래요. 칭찬인가요? 예, 칭찬 같아요. 예. 예. 허영일 감사합니다. 예. 두님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0일 촛불문화제 때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다고 해야 할까? 그랬습니다. 국민과 하나됨에 있어 뭔가 분리된 듯한 느낌이랄까요? 아주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시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오실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좀 당이 가오를 잡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 저도 독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네. 정확하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안 오고요. 네. 근데 어쨌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뭘까요, 도대체? 이런 얘기.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민주당은 뭘 해도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저도 좀 동의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이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처음부터 나왔다고 좋아하시는 않겠지만 네네. 좀 장기적으로 계속 잘하면 네. 좀 이렇게 집 나간 며느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점수 이룬 것을 한 번에 만회할 수는 없겠죠. 예, 내 노력을 하겠다. 아침 일찍님께서 올려주신 이 사진에 아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안치환님과 같은 사진에 있으니 인물 비교가 되는군요. 병희 형님이 조금 잘생겼음. 그럼요. 제가, 훨씬 잘생겼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으셨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니까, 예? 믿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제 옆에는 아주 비교되게 이지상 씨가 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제 미모가 돋보이겠죠. 이때는 나름 제가 역삼각형의 몸매를 갖고 있었던 그럴 때였습니다. 최근 홍익표 이해찬 의원 발언으로 서울시당 대변인님이 바빠지셨는데 서울시당 대변인은 꾸준일 전담반인가요? 라고 하는 희망님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할 말 없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대변인으로서 그러면, 유쾌할 때가 있고, 예, 상당히,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대변인이지만, 예, 예. 이럴 경우들이 있는데, 예. 어떤 경우들인가요? 그러니까 유쾌할 때는 그래도 제일 유쾌할 때는 뭐냐면 좀 이렇게 논평이라는 걸 냈을 때 좀 많은 언론사에서 네네. 좀 이렇게 그걸 인용을 해주거나 하면 제일 좋고요. 거기다 또 호응들을 또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해주면 좋은 거고요. 네. 그러니 힘들 때는? 힘들 때는 퇴근하려는데 새누리당에서 이사 간 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아주 가슴에 다가오네요. 네, 술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7시에 있는데 6시 40분에 사고 쳐서. 그렇죠. 이러면 제일 짜증납니다. 그렇죠. 퇴근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일 시키는 상사를 둔 느낌. 그렇죠. 예. 그렇죠. 아주 옳지 않습니다. 고양 오리온스의 허영일 선수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스포츠 국장님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분은 잘 모르고요. 네. 제가 아는 허영일은 이대 무용학과 허영일 교수님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 뭐냐면 일베에서 저를 한번 신상털기를 했는데. 예. 저를 잘못 털어서 그분을 해갖고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전화가 예. 예. 그래서 그분한테 언제 한번 뵐 일이 있으면. 네. 되게 죄송하다는 말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일베들이 좀 정보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정보력이 좀 약해. 예.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A급 좌빨 포크송 가수로. 그러니까 정보력이 떨어지는 거죠. A급이라고 바라본 게 제가 보기에. 그렇죠. R급은 돼야 되는데 S급이나. 아, 그죠? 그렇죠. 아, 예. 아, 땀나네. 마지막에 올려주신 사진 지금 허영일 대변인 모시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자꾸 제 사진 올려주시면 고맙죠. 네. 이 킬리만자로 가는 길에 탄자니아와, 뭡니까. 여기 케냐 국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와 제가 멘토였고 옆에 있는 친구는 멘티였습니다. 예, 장애인이었죠. 예. 한쪽 팔이 좀 불편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죠. 보자, 또 음악을 들으면서 질문을 더 검토하고, 허영일 대변인 지금 사진 올라왔어요. 야, 이건 또 어디서 퍼왔냐? 페이스북에서 퍼왔냐? 잘 나온 사진입니까? 여기서 안 보여서. 아, 네. 서울시구, 북한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울시당 대변인은 당선율 몇 위인가요? 급여는 나오나요? 아니면 명예직인가요? 국회의원 출마 시 가산점은 있나요? 아, 이런 얘기 아주 실질적이네.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제 느낌으로는 당 서열로 하면 한 1000등에서 6000등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랑 별 다름이 없다는 예, 얘기. 예, 그런 거죠. 그렇군요. 급여는 나오나요? 급여는 너무 많이 받아서 비밀입니다. 아, 찰떡까지 알아듣겠습니다. 아니면 명예직인가요? 아, 정무직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일반 이렇게 월급을 받는 당직자는 아니고요. 행정직은 월급이 나오는데 예, 예. 정무직은 예. 그냥 명예로. 그렇죠. 명예에다가 예. 구준일 전담. 가끔 법인카드 쓰고 아, 그렇군요. 예. 국회의원 출마 시 가산점은 있나요? 가산점은 좀 있겠죠, 그래도?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 국회의원 출마 시에는 가산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좀 가산점을 달라고 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부대변인 출신으로 그러니까 대변인은 다 의원이 맞고 부대변인 그러니까 중앙당 같은 경우에 예, 예. 부대변인 출신으로 배지를 단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좀 있죠. 예, 그분 예를 들면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김현 김현대, 의원, 예, 윤혜 의원, 네.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윤호중 의원 이런 분들이 부대변인 그렇군요. 출신이고요. 예전에 차영 부대변인도 그렇죠, 예. 부대변인 출신이고. 갑자기 차영 대변인 얘기를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갑자기 기억이 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음악을 하나 듣고 올까요? 뭘 들을까요? 어제 신청곡. 네, 다른 뾰족한 신곡이 안 나온 허영일 대변인 신청곡 하나 더 이렇게 소화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어제 신청곡 뭡니까? 김지수의 빈티지맨. 아, 김지수의 빈티지맨 듣겠습니다. 없어 봐야 있음에 감사하지 그래서 내겐 아무것도 없지 찢어진 청바지에 나가빠진 빈티지 기타는요, 예를 들면 1956년형 깁슨 기타, 이런 식의 있죠. 그리고 와인도 빈티지 와인이 있고, 위스키도 빈티지 위스키가 있습니다. 2.5님께서 새누리당은 이번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지네들이 똥 싸놓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제일 앞줄에서 싼 놈 사퇴하라고 셀프 빅년 먹고는 딴 놈들은 똥 안 쌌다고 발뺌하고 자기들이 똥 치웠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왜 민주당은 이런 조치들을 먼저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인가요? 이슈 선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슈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정책적 문제나 이런 거는 네. 항상은 아니겠지만 대다수를 정부와 여당이 주도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괜찮은 거면 같이 동의를 해주고 잘못된 건 비판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야당이 암만 내놔봤자 정부에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네. 또 그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냈다가 발표가 끝나고 네. 정책적인 걸로 채택을 이런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당이 영어로는 오포지트 파티 아닙니까? 아, 예. 반대하는 정당이죠. 네. 그래서 정책을 내는 것도 좋지만 역대로 보면 그 잘못하는 여당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안 세력으로 서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야당 없는 나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와 줏대 없이 구는 것과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으셨고요. 잘 살자 조합원님께서는 브레이킹 더 로 좋다고 하셨고
앞으로 촛불 집회 시에는 민주당 대표 나서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병헌 의원 때문에 깜놀했습니다. 시민 정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고 선거 유세하시는 통에 오그라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정치인들의 그 노출병이 도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노출병이라기보다는 네. 저희들도 좀 답답한 게 네. 어떤 시민들은 왜 안 나오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또 왜 나오냐 이런 분들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이 중간에서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민주당에서는 당원 보고대 형식으로 해서 네. 좀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예, 시간 반 전이나 예.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회 때는 시민 촛불 집회 때는 예.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예. 이런 방식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하는 것은 민주당 자체 행사.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시청 앞 천막 당사에 빙 둘러쳐진 라인이 민주당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단절을 의미하는 그 라인 치워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라인은 뭐 저희가 쳤다기보다 시청에서 와서 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고 그걸 칠 그것들을 뭐 이렇게 당직자들 일부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또 뭐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히 이 기자들들 있는 데는 좀 이렇게 쳐줘서 뭐 취재하는 데나 이런 데서 좀 그 불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시민들이 와서 예. 기자들하고 뭐 토론하자고 막 그렇고 하면 기자들이 좀 기사 쓰는데 이런 문제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줄 빼면 안 될 거야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서열이 이렇게 높지를 않아서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거기서 그 팥빙수 만들어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계세요. 그 시청 광장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그분이 계신데 이게 재료가 다 떨어지고 좀 돈이 부족해갖고 민주당 가고 후원 좀 받으려고 천막 안에 들어가려다가 잡상인 취급받고서 그런 일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라는 발언을 들으면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예. 그 발언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예. 정치인들이 보통 그 선거 때는 절대로 이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만 촛불 시민들한테 아무리 만약에 실제로 잡상인이 왔다 하더라도 어디서 여기가 어딘지 알고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예, 그건 뭐 저도 정말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들이나 그 당직자들이 이런 정서를 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뭐 좀 이렇게 우발적이거나 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고요. 네. 그 본심에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대신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민TV 정서상. 예. 지금 당 대표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100% 다 동의를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 보고요. 네. 실제로 뭐 김한길 대표님 같은 경우들은 그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사실 많이 의회주의자시고 의회주의자 좀 의회에서 많은 일을 풀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뭐 의회주의자인 건 뭐 당연한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장외로 나오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장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결의를 많이 갖고 계시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안 드시는 것들이 있더라도 좀 비판보다는 조금 더 애정 어린 시선을 봐주면 좀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재호 의원의 트위터에서 본 내용인데 김한길 옛날에 열린우리당 당 대표였을 때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호 그 당시 한나라당의 무슨 대표인가 비슷한 거 했을 때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셔갖고 식사를 하면서 김한길 대표에게 양보를 이럴 땐 야당에게 양보합시다라고 했고 김한길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고 당에 보고하러 가겠다고 자리를 일어섰다는데 그러고 보면은 김한길 대표도 이 투쟁 본능이 있는 건가요? 그 원칙은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그러고 당의 입장들이 뭐 중요하다고 하면 뭐 대통령이든 누구한테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침 일찍님 계속 허영일 대변인 모시고 얘기하는데 제 사진을 올리고 있는 고맙습니다. 2005년도에 박범진 선생님이랑 여기는 킬리만자로에 있는 그 산장입니다. 여기
이 산장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발 2,000 몇백 미터에 있는 그런 숲을 의미하는 그 나라 말로 그 산장 앞에서 그 찍은 사진이죠. 혹시 고용하신 건 아니죠? 저 돈 없어요. 예. 전 정무직을 둘 수도 없습니다. 예. 이분 세다. 이런 분이 있는 민주당 왜 그리 조용하고 당하기만 했는지 비결은 간단합니다. 무식한 놈에게는 무식하게, 쌍스러운 놈에게는 더 쌍스럽게 뭐 이러는 건데 정치판은 다르겠죠. 하지만 새누리당은 통하잖아요. 더 저질스러운데 의관 정자와 예의 차리면 알아준답니까? 바보탱인 줄 알고 무시하게 일수인데 한든 잠시라도 의원은 아니고요. 예, 당직자한테 웃습니다. 그건 괜찮아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민주당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예?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그 이렇게 인적 충원 구조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판검사니 뭐 이렇게 뭐 교수니 그다음에 공직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충원 대상인데 까라면 까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충원이 되는 구조고요. 아, 그렇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일하셨던 분이라든가 뭐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관들이 되게 뚜렷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똑똑한 거고 그다음에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역사를 해서 이제 모래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견들이 교환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중요할 때 하나로 모아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그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리더십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후에 민주당에 좀 확고한 리더십이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닐까. 저도 좀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이신 그 여자 허영일 교수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면 꼭 좀 죄송하다고 좀 전해드리고. 김 반장님께서 민주당의 행태는 가끔 말 따라 행동 따라일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또 강하게 주장하다가도 여론, 특히 조중동을 대변한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 바로 꼬리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만.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고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중동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은 그건 오해다라는 식으로 그런 적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중동이라기보다는 조중동이 어쨌든 그 여론 창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경우는 있죠. 조중동에서 뭐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면서 아주 극소수로 몰리게 될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좀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선에서 좀 그 절충점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있죠. 그런데 그게 꼭 조중동에 의해서 그런 거라 보진 않고요. 사실 또 조중동에 대해서 많이 들이받고 욕도 많이 하고 고발도 막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뭐 조중동 문제라기보다는 좀 우리의 그 힘, 그 다음에 좀 이 국민 TV처럼 좀 이렇게 대한 언론들,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들을 좀 많이 만드는 일, 이런 일에 좀 같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싸가지님께서 대변인님 국민TV 가입하셨는지요? 돌아가시면 당원이나 국회의원들 말고 진정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국민TV 좀 가입 좀 시켜주세요. 홍보도 해주시고 국민TV가 빨리 방송을 개국하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잖아요. 책임지시고 20분만 가입시켜주세요. 민주당 지지자이고 오늘 오신 것에 환영하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이모티콘 사랑해 나야 널 위해 뭐 준비한 뭐 선물은 나야 이거. 혹시 그분 여기 직원 아니십니까? 직원 아니세요? 진선미 죄송합니다. 의원 저 우리 그 촛불 집회 때 오셔서 가입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 가입 못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가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박수 한번. 그리고
20분을 국회의원 20분 네. 하라고 했는데 저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저의 뭐 저기 정도로는 한두 명 일단 좀 이렇게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 꼭 국회의원이만 되나요? 예. 꼭 국회의원 20분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네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 장점과 단점은 이건 그냥 뭐 네. 하여튼 김 반장님의 그 질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질문 드렸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서울시청 항의 방문 시의원들이었죠. 예. 아니 국회의원도 5명. 그렇군요. 그 테러 사건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예, 안 그래도 그 문제는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조만간 국회의원들은 국회윤리위원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의원들은 또 거기 국회윤리위원회 준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제소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못된 버릇들을 좀 이번에 좀 제대로 고쳐주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 구원인 또 성공적으로 시정을 지금 이끌고 계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자, 내일 조선일보에 톱으로 뜨겠군요.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허영일 알고 보니 북한 서열 천위 어쩌나 국민TV에서 자백. 조선일보는 등에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잖아요. 뭐라도 뭐 써주면 뭐 감사하다고 해야죠. 제가. 그렇군요. 자, 올라와서 누가 신문 요약해달랐나 나올 거면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던가 이 촛불 집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 와중에 우리 가입하신 저분 계신가요? 어이구. 4분이 더 계시는군요. 유성구 대전의 윤회님, 그리고 성주군, 경북 성주군의 볼드랑님, 성주 참외가 유명하죠? 벼드랑님, 예, 성주 참외 유명하죠? 종로구 종로 일가의 해피걸님, 종로구 명륜사가의 매화마르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합원이 17,977명, 오늘 중으로 18,000명을 돌파하겠네요. 그죠? 이 추세로 나가면. 소장위원을 내보내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는 중진의원급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남들이 애국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486 세대들은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집회만 그렇죠. 이 젊은이에는 별도로 저희가 국민 홍보단을 우상호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젊은 의원들로 국민 홍보단을 꾸려서 전국 방방곡곡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휴가 갔다고 하니까 경포대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찾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가서 많이 하고 그래요. 전국을 다 돌아내서 다들 새까맣게 타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 촛불이 시작된 지 4주 만인가 슬그머니 촛불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제1야당 임내하는 거 좀 부끄럽지 않나요? 시민들이 먼저 판을 벌리면 무임승차하는 모양새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야성을 좀 보여주세요. 제발. 특권의식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매번 민주당에 빨간 도장 찍어 온 사람이라는 거. 또 새누리당에게 물고 늘어지는 것 좀 배우셨으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같은 걸 물고 늘어지잖아요. 즐기고 야무지게 물고 늘어지시길 바랍니다. 투쟁 겁나게 이런 분 계시고 마지막으로 오상환 새누리당 대변인이랑 식사는 하셨나요? 서울시당 대변인 서로 왕래는 하시나 이런 거 있네. 제가 그분이 한 임명되신 지가 한 일주일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요. 아직 뵙지는 못했고 나중에 언제 조만간 기회가 있으면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어제 보니까 국정원 새누리당 소속 특유의 말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 올려주셨습니다. 허영일 서울시당 대변인님, 우리 정치판에 유머가 너무 부족하고요. 막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머 감각 좋으신 것 같은데 살려주시면서 촌철살인의 그런 명 대변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영일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의 신청곡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없어요? 없군요. 그러면
예, 손병희 라이브로 촛불의 노래를 듣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개사곡이죠. 노래 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저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우리 노래 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